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당내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십시오.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대통령님 화이팅!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더 이상 더 떨어질 수 없는, 혼란스러울 수 없는 여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초유일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를 사실상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이 법원의 판단이 공개된 시점이 꽤 공교롭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천안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다 총출동해서 연찬을 열었는데 연찬의 결의문이 발표된 직후 30분 뒤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셈이 됐거든요. 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가 원래 이게 지난 17일 날 가처분 관련해서 이제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날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안 한다라고 이번 주입니다. 저희가 있는 주. 안 한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연찬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남부지법에서 이 결정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시점 자체가 이제 비대위 출발해서 대통령하고 해서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맞아요. 예측과 전혀 다른 지금 결정문이 나온 거죠. 뭐 좀 이따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결정문 제가 좀 다 16쪽짜리 이제 결정문인데요. 핵심을 보니까 절차는 다 어떤 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이라는 그 규정 이거는 이렇게 규정해서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비상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이라는 게 정당은 또 정당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보는 거는 과연 이게 절차에 합법하냐 안 합법하냐. 우리가 좀 전에 민주당 그 당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절차 뭐 5일 동안 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절차는 다 지켰다. 절차에서 문제는 없다. 그런데 비상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그건 정지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글쎄요. 과연 저는 이런 판결은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원이 정당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저는 개입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20분에 연찬의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 철저히 반성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얘기를 천안에서 외쳤는데 불과 30분 뒤에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사실상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노동현 교수님, 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좀 더 쉽게 풀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최고위 결정 과정, 그러니까 최고위의 정족수 얘기나 혹은 ARS 전화투표, 대면하지 않고 ARS 전화투표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런데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은 아니다. 왜 가짜 상황, 비상상을 진짜 비상상으로 보고 왜 비대위 출범시켰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왜 법원이 이런 결정을 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시지만 절차 문제는 전혀 없었다. 저런 절차를 쭉 거쳐서. 그런데 거기서 해석한 실체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비상대책을 설치하려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비상 상황이 되려면 국민의힘 당헌상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어허. 첫 번째 대표가 거리되었거나 예. 두 번째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해서 아무런 결정할 수 없을 때 음흠. 등일하게 있으니까 그에 준하는 상황. 예. 근데 첫 번째 당대표 거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 측도 그렇고 조영 비대위 측도 다 동의하는 거랍니다. 예. 사고라고 규정했잖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최고위원회가 결의를 했지 않느냐? 상임정국위원회 소집하는 것으로. 근데 무슨 기능 상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니까. 그래서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비대위 출범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는데 실체적 문제라는 것이고 결국 최고위원들이 임의로 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대위가 계속 활동을 하면 전당대회를 이제 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준석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게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 그러니까 예. 법원이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새롭게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국민의 구상을 제동을 걸고 막은 셈이 됐는데요. 법대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자꾸 법대 교수님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경영학과 교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게 금도 교수님, 제가 일전에도 이 이준석 전 대표 이런 파문이 있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잖아요. 뭐 반반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번에 이 판사의 이 판단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뭐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논리에는 양쪽으로 얼마든지 다 구성할 수 있어요. 아하. 이건 인용하는 것으로도 결정했지만 만약 기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건 정당 내부의 일이다. 정당 내부 임의단체고 그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에서 해석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최고위원회 의결,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또 전국위원회 의결 거쳐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자체를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이제 이준정께서 시기를 얘기하셨잖아요. 공교롭다.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긴급한 처분 아니에요. 아하.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죠.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그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법원에서 판단 언제 해야 됩니까? 처분하기 전에 해야죠. 본안보다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예. 해서 처분하기 전에. 그런데 채무자가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수령할 그것만 남겨놨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죠. 채무자인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에게 상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주호영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집도 팔고 보조하고 뭐 가구도 들여놓은 사이에 그렇습니다. 너네 집 아니다라고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긴급한 것이니까 어쨌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집행한 거니까 그 문제는 빨리 결정을 해서 비대위가 본격적 활동을 하기 전에 예. 이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해석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